안녕하세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수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 수직 문화란 게 무엇이냐? 수직 문화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같이 해보시죠. 사람마다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수직 문화의 장점으로서의 본질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직 문화는 이 윗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이 윗사람이 여러 명의 아랫사람들한테 업무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의 윗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윗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업무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수직 문화의 장점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역할이라고도 생각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몇 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치시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안 좋았었을 때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 직원에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 그리고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프로세스가 빈약한 것은 없는지 책임을 묻는 게 바로 이 수직 문화의 장점이자 역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게만 보이는 수직 문화가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직 문화라는 것을 느껴봤었던 게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군대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과의 선후배 관계들 그런 것에서 좀 느껴봤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죠. 뭐 군대나 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그나마 대학교니까 아무리 수직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대학교 특유의 또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저냥 뭐 참을 만한 수직 문화지 않을까라고도 싶어요. 물론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아리를 더 좋아했어요. 동아리는 좀 더 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는 좀 특수한 조직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말하자면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군대 이야기는 일단 킵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군대의 수직 문화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영상이 뭐 한 두세 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여기서 좀 킵을 하고 오늘은 좀 회사와 관련된 수직 문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 의사결정권 그리고 효율적 업무 지시 책임의 부분에서 과연 회사는 이것을 잘 하고 있을까? 첫 번째 1번부터 만약에 보자면은 의사결정권 아무리 의사결정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실무에서 있는 여러 아랫사람들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위에 이 상사가 있겠죠. 상사 뭐 팀장급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페이지를 조금 정리해서 다시 의사결정권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지만 회사의 방향성과 또 많은 실무자의 목표가 일치가 되고 더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인데 실제로는 이 의견 자체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물론 물어보지도 않거니와 윗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 플러스 그 사람들은 인사결정권까지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스맨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무자의 의견은 거의 없고 예스맨인 나의 상사 내가 뭐 말 한번 잘못했다가 내 윗사람한테 나의 인사결정권이 있는 윗사람한테 잘못 낙인이 찍혀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죠. 어디 나가서 내가 이 정도 연봉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예스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스맨들 수많은 예스맨들에 둘러싸인 더 높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이사들은 과연 좋은 방향성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결국에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배려심도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윗 사람들이 제 생각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랫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잘못된 부분들,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상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만 요즘에 들으려는 척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위에 있는 상사들은 그 위에 있는 인사결정권자들한테 기계되어 있습니다. 아첨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수직 문화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이것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의사를 내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1번에서 문제가 있는데 2번이 뭐 말이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배한다? 업무의 방향성이 좀 잘못됐는데 효율적인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업무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입니다.
업무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상사는 그런 불필요한 프로세스, 비효율적인 업무 과정들,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은 마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척하는 분들이지 내가 뭔가를 나서서 열심히 개선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임.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는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책임감이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상사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분명 있긴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죠. 열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진 않죠. 오히려 보편적인 경우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 다니시면서. 이거 내가 말하지 않았었나?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뭔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내가 하려던 게 이게 아니고 이런 말들, 이런 핀잔, 잔소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1번과 2번에서 이미 제대로 된 방향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3번이라도 잘하면 좋죠. 근데 3번에서는 더욱 최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남의 탓을 하죠. 사실 수직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윗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 책임은커녕 아랫사람 나무라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수직 문화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나름 행복감을 느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와 같이 뭔가 수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진정한 수직 문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고용한다거나 채용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언젠가 시기가 되면은 그런 날도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수직 문화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내가 혹시나 타인한테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나의 직급의 남용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는 건전한 수직 문화, 그리고 절대로 타인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기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